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로스쿨 도서관에서 홀로 남아 무너지는 꿈을 안고 있던 민주는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심장이 멎는 듯했다. 너의 가족이 파산했다. 모든 게 끝났어.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의 세계를 산산조각 냈고 그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번쩍이는 강남 스카이라인이 조롱하듯 빛났다. 하지만 민주는 알지 못했다. 이 파국이 단지 시작일 뿐이며 20년 전부터 그를 노린 거대한 음모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민주는 서울대학교 로스쿨 3학년생이었다. 26살의 나이로 그는 항상 완벽주의자였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기대를 업고 자란 그는 법조계의 엘리트가 될 꿈을 키워왔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그는 게이였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속에서 그는 그 정체성을 철저히 감춰왔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가족에게도. 오직 그의 유일한 친구이자 룸메이트인 태연만이 그 비밀을 알았다. 태연은 동갑내기이자 예술대학 출신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민준의 유일한 지지자였다. 민준아, 네가 행복하면 그게 다야. 나머진 신경 쓰지 마. 태연의 말은 항상 따뜻했지만 민준의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파산 소식이 온 그날 밤, 민준은 도서관을 나와 홍대 거리로 향했다. 비가 그의 얼굴을 적시며 눈물과 섞였다. 가족의 중소기업이 부도나서 모든 게 무너졌다. 장학금도 끊기고 학비는커녕 생활비조차 없어졌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는 중얼거리며 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연아, 나 끝났어. 태연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어디야? 당장 와. 은혜가 기다릴게. 홍대 클럽 거리에서 만난 태연은 민준을 끌어안고 말했다.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내가 포기할 때까지 안 돼. 그날부터 민준의 삶은 지옥이었다. 학교를 중퇴할 뻔한 그는 알바를 뛰며 버텼다. 카페 서빙, 과외, 심지어 야간 택배 배송까지. 하지만 빚은 쌓여만 갔다. 로스쿨 친구들은 그의 변화를 눈치채고 슬쩍 거리를 뒀다. 민준이 요즘 왜 저래? 가족 문제라던데. 속삭임이 그의 등을 따갑게 찔렀다. 게다가 그의 성적향에도 대한 루머가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 그의 핸드폰을 훔쳐본 적이 있었고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들이 새어나갔다. 게이냐? 라는 비아냥이 복도에서 들려왔다. 민준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내가 왜 살아?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러던 어느 날 태연이 이상한 제안을 했다. 민준아, 이 일 해볼래?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 태연이 보여준 것은 한 장의 광고 전단지였다. 재벌가의 가짜 결혼 파트너 모집. 조건 충족 시 5억 원 지급. 민준은 웃음이 나왔다. 미쳤어. 나 같은 놈이 재벌 집안에. 하지만 태연의 눈빛은 진지했다. 너처럼 젊고 똑똑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딱 맞아. 게다가 내 정체성을 숨길 수 있잖아. 이 기회에 빚 갚고 학교 마칠 수 있어. 민준은 망설였다. 가짜 결혼이라니. 상대는 71세의 재벌, 김 회장이었다. 삼성 못지않은 대기업 한성그룹의 창업주. 왜 그런 사람이 가짜 결혼을? 세간의 시선 때문이래. 후계자 문제로 상속세 피하려고 태연의 설명에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밤새도록 계산기를 두드린 끝에 그는 결심했다. 좋아. 해보자. 면접날,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한성그룹 본사에 들어섰다. 강남의 유리탑은 그의 작은 존재를 압도했다. 로비에서 기다리던 비서가 그를 안내했다. 김 회장님께서 직접 보신다고요. 엘리베이터가 50층에 도착하자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문이 열리고 거대한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그곳에 김 회장이 앉아 있었다. 7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엄이 넘쳤다. 흰 머리카락이 단정히 빗어 넘겨진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준을 훑었다. 자네가 박민준인가? 앉아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민준은 자리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네, 로스쿨 학생입니다. 결혼 제안에 관심이 있어서요. 김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예상치 못하게 부드러웠다. 자네 나이 26. 점군. 왜 이런 일을 하려는가? 민준은 솔직히 털어놨다. 파산, 빚, 꿈의 좌절. 김 회장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인생은 때론 이런 시련이 필요하지.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고통을 겪었어. 대화는 예상외로 길어졌다. 김 회장은 자신의 삶을 조금씩 털어놓았다. 홀로 재벌이 된 이야기, 가족의 배신, 외로움. 이 결혼은 가짜지만 존중은 진짜로 해주게. 1년 계약이야. 그 후에 자유롭게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그의 손이 떨렸다. 이게 내 인생을 바꿀까? 아니면 더 망칠까? 결혼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가족도, 친구도 모르게. 시청에서 간단한 서류 절차만 밟고 김 회장의 별장으로 향했다. 여기가 넷의 집이야. 별장은 한강이 보이는 고급 빌라였다. 민준은 어색하게 짐을 풀었다. 회장님, 저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김 회장은 웃었다. 태우라고 불러. 나이 차이 때문에 불편할 테니? 그리고 이 집에서 내 꿈을 포기하지 마. 로스쿨 계속해. 비용은 내가 부담할게. 민준은 놀라 눈을 깜박였다. 왜 저한테요? 태우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자네 눈빛이 나를 닮았어. 포기하지 않는 눈. 그날부터 이상한 동거 생활이 시작됐다. 태우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민준의 식사를 챙겼다. 젊은 놈이 제대로 안 먹으면 안 돼. 민준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태우의 따뜻함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태우는 밤늦게 돌아와 민준의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차를 타왔다. 법은 정의가 아니라 힘의 도구야. 그걸 잊지 마.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태우의 과거, 재벌 세계의 어두운 면, 가족이란 이름으로 배신당한 적이 많아. 그래서 후계자를 믿지 못하지. 민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게이로서의 고독, 사회의 시선. 태우는 조용히 듣더니 사랑은 나이도, 성별도 초월해.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사랑을 했어. 그 고백에 민준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태우도.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한 달 후, 민준의 학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의 로커에 누군가 편지를 넣어놨다. 너의 결혼은 사기야. 김태우를 조심해. 그는 내 가족을 파괴한 장본인이다. 민준의 손이 떨렸다. 태연에게 보여주자. 태연은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민준아, 조심해. 재벌 세계는 위험해. 민준은 태우에게 물었다. 회장님, 제 가족 파산과 관련이 있나요? 태우의 표정이 굳었다. 아니야. 그런 일 없어. 하지만 민준의 의심은 싹 텄다. 그 의심은 점점 커졌다. 민준은 몰래 조사를 시작했다. 로스쿨 도서관에서 태우의 과거를 검색하다 충격적인 기사를 찾았다. 20년 전 태우의 경쟁 상대인 박씨 가문 바로 민준의 외삼촌 집안 이한성그룹의 인수합병으로 무너졌다. 설마 민준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태연과 상의하던 중 태연이 말했다.
민준아, 이 결혼 자체가 함정일 수 있어. 왜 하필 너를 골랐을까? 내 성 정체성 때문에? 아니면 그날 밤, 민주는 태우에게 직설적으로 물었다. 제 가족을 망친 게 당신인가요? 태우는 한참 침묵하다. 진실을 말할게. 하지만 믿어줄 수 있나? 태우의 고백은 민준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20년 전, 내 외삼촌이 나를 배신했어. 그룹의 기밀을 팔아넘겼지. 그 대가로 박씨 가문이 무너진 거야. 하지만 내 아버지는 무관해. 오히려 내가 도왔어. 민주는 믿기지 않았다. 증거는?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태호는 서랍에서 오래된 문서를 꺼냈다. 여기 봐오네 아버지에게 보낸 은밀한 지원금 기록. 파산은 다른 이유 때문이야. 누군가 조작한 거지.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저를 왜 선택하셨어요? 동정심. 태호는 부드럽게 웃었다. 아니, 자네가 강해 보였어. 그리고 솔직히 외로웠어. 나이든 내가 젊은 자네와 함께라면 삶이 달라질 것 같았어. 그 고백 후 두 사람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민주는 태호를 피하려 했지만 매일 아침 차려진 아침밥과 늦은 밤의 대화가 그를 붙잡았다. 태연은 걱정하며 말했다. 민준아, 그 늙은이가 이용하는 거 아냐. 재벌들은 다 그래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태호에 대한 호감이 싹트고 있었다. 태호의 외로움, 그의 따뜻한 시선. 이게 사랑일까? 나이 차이 45살인데 민주는 스스로를 탓했다. 학교에서 그는 로스쿨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주제는 기업 윤리와 상속세 회피.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결혼과 딱 맞아떨어졌다. 교수님의 칭찬이 쏟아졌지만 동급생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저 녀석, 갑자기 돈이 생겼대. 재벌 애인인가 봐. 루머가 그에게의 정체성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한편 태호의 세계도 평온하지 않았다. 한성그룹 이사회에서 후계자 문제가 불거졌다. 그의 조카, 영준이 권력을 노리고 있었다. 삼촌, 그 가짜 결혼으로 상속세를 피하려는 건 알지만 그 젊은 놈은 문제야.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영준의 말에 태호는 차갑게 대꾸했다. 내 결정이야. 네가 간섭할 일 아냐. 하지만 영준의 눈빛은 음산했다. 그는 민준의 배경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박민준. 박씨 가문의 후손이잖아. 재미있군. 민준의 일상에 균열이 생겼다. 어느 저녁, 별장으로 돌아온 민준은 태우와 마주쳤다. 태우의 얼굴이 창백했다. 민준아, 조심해. 누군가 내 사진을 찍었어. 언론에 흘릴 거야. 민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제 게이라는 거려.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막을게.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이 결혼을 끝낼 수도 있어. 민준은 울컥했다. 왜요? 이제 와서 버리시게요? 제가 당신한테 소중해졌는데. 그 말에 태호의 눈이 흔들렸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포옹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영준이 들어섰다. 삼촌, 이게 무슨... 충돌이 시작됐다. 영준은 민준을 노려보며 말했다. 내 놈 때문에 그룹이 흔들려. 20년 전 박씨 가문처럼 내 가족도 다시 무너뜨릴 거야. 민준은 충격에 얼어붙었다. 20년 전 그 음모, 태우가 영준을 밀쳐냈다. 나가. 내가 그때 배신을 도운 거였어. 경준은 웃었다. 맞아. 삼촌을 무너뜨리려 했지. 이제 다시 시작이야. 그 깨이 새끼를 이용해 민준은 도망치듯 별장을 나섰다.
비가 다시 내리는 거리에서 그는 태연에게 전화했다. 태연아, 다 거짓이었어. 나 표적이었어. 태연은 민준을 홍대로 데려와 안아줬다. 민준아, 그 결혼 당장 풀어. 위험해.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태우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 사람이 날 지켜주려 했어. 믿고 싶어. 다음 날, 민준은 태우를 찾아갔다. 태우 씨, 진실을 다 말해주세요. 왜 저를? 태우는 한숨을 쉬며 오래된 사진을 보여줬다. 20년 전, 내 아버지가 나를 구해줬어. 배신자들로부터. 그 은혜를 갚으려 했지. 그리고 자네를 본 순간 사랑에 빠졌어. 민준의 눈물이 흘렀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영준의 음모는 멈추지 않았다. 언론에 민준의 사진이 터졌다. 재벌 김태우의 게이 남편. 상속세 사기. 헤드라인 뉴스였다. 사회의 비난이 쏟아졌다. 민준의 학교는 소란스러웠고 가족은 연락을 끊었다. 내 때문에 창피해. 아버지의 말에 민준은 무너졌다. 태우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결혼은 진짜 사랑입니다. 성적 지향은 개인의 자유. 한성그룹은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그의 선언은 충격을 줬다. 하지만 영준은 반격했다. 이사회를 소집해 태우를 몰아냈다. 삼촌, 물러나세요. 그룹을 망치게. 민준과 태우는 위기에 처했다. 별장에서 홀로 앉아 민준은 말했다. 태우 씨, 포기할까요? 당신을 지키기 위해. 태우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아니, 함께 싸워. 내 로스쿨 지식으로 증거를 모아. 민준은 결의에 차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태연의 도움으로 영준의 과거 기록을 파헤쳤다. 20년 전 음모의 증인, 숨겨진 이메일. 이게 증거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준은 납치됐다. 영준의 부하들이 그를 끌고 갔다. 내가 방해하지 않으면 풀어줄게. 태우는 미치도록 불안했다. 경찰에 신고하고 그룹의 사설 경비를 동원했다. 민준아, 제발. 그의 외침이 밤을 가득 채웠다. 민준은 창고에 갇혀 영준을 마주쳤다. 왜 나를? 사랑을 지키려는 걸 왜? 영준은 비웃었다. 사랑? 재벌 세계에 그런 건 없어. 삼촌을 무너뜨리면 그룹은 내 거야.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꺾이지 않았다. 당신은 영원히 외로울 거예요. 진짜 사랑을 모르니까. 그 순간 문이 부서지며 태우가 나타났다. 민준, 총격과 싸움 속에서 영준은 체포됐다. 구출된 민준은 태우의 품에 안겼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태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나도. 영원히. 이사회는 태우를 복권시켰고 영준은 감옥행. 민준은 로스쿨을 마쳤고 변호사가 됐다. 그들의 사랑은 사회의 변화를 이끌었다. 게이 커플의 결혼은 더 이상 금기어가 아니었다. 20년 음모는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 태연은 그들의 결혼식에서 연설했다. 민준아, 내가 용기 내서 행복을 찾았어. 우린 영원한 친구야. 민준과 태우는 한강 다리에서 맹세했다. 어떤 시련도 이겨내게. 그들의 사랑은 나이와 세상의 벽을 넘어 빛났다.